예, 오늘 마지막 시간 219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 서론 1번 신청주의 원칙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20분 정도 수업이 남은데 한번 가보죠. 정중앙에다 얘기를 할게요.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어야 할 텐데 등기 절차는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그중 뭐니 해도 당사자의 신청 그래.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라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되는데 이 규정은 바로 신청주의 대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또는 그래요. 뭐라고요? 또는 관공서의 뭡니까?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관공서의 촉탁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또는 그 다음에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다? 예의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요. 사회과학은 원칙이 있다면 반드시 예의가 있어요. 예의적으로는 등기 안에 뭡니까? 직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안에 직권이란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있다가 하면 법원의 명령 그래요.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이란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은 절차가 개시가 돼야 될 텐데 어떤 형식에서 개시가 됩니까? 했더니 보통은 이 네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다른 경우에 의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당사자 신청에 뭐라고요? 신에서 신을 따고 관공서 촉탁의 촉 그래요. 촉을 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하는 직권에 직을 따고 법원의 명령에 명을 따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신촉 직명에 의해서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촉 직명이라는 형식에서 보통은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신촉 직명에서 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도를 한번 가려보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한번 가려보면 당사자의 신청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등기법은 결국 신청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신청이라는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 등기법에서 이 신청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청주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관공서 촉탁 그래요. 관공서 촉탁은 바쁜 사람은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29회 때 우리 출제자가 불쑥 물어봤어요. 이런 건 한 번 출제가 되면 한 십몇 년 후에 출제가 됩니다.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건 훌쩍 건너뛰어도 돼요. 관공서 뭐가 있습니까? 관공서의 대표적인 놈이 집행법원 그래요. 뭐라고요? 집행법원입니다. 일반 법원이 아니고 집행법원. 집행법원 분명 관공서야. 집행법원의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집행법원의 촉탁에 대한 형식으로 떨어지는 등기는 보통 그래요. 보통 가압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 그러죠.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한 등기. 그 다음에 금전 채권 이해의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한 등기. 가처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 두 놈을 합쳐서 처분 제한의 등기 그래요.
처분 제한의 등기.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은 전부 다 집행법원 그래요. 뭐라고요? 집행법원의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집행법원의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떨어진 등기야. 그죠?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죠? 이런 것 등은 제가 특강할 때 집행법원의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떨어지는 등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될 거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등기간의 직권에 의해서 격려가 된 등기는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것도 문제가 떴다 그러면 한 문제 뜨기 때문에 당사자 신청하고 등기간의 직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모르면 아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의신청이 중요합니다. 이 이의신청은 30회 때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30, 31회 계속 출제를 했어요. 28회 때도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이 신청은 뭐 거의 그냥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 신청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이라는 제도를 모르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그냥 중요한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신청을 할 적에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떨어진 등기를 여기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절차법이다. 절차가 게시가 돼야 될 텐데 절차는 어떻게 게시가 됩니까? 했더니 신촉증명 그래요. 뭐라고요? 신촉증명이란 이런 형식에서 보통 게시가 되는데 당사자 신청 아주 중요하고 등기간의 직권에 의한 등기 아주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신청주의 대원칙이야. 그죠? 그래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신청주의 대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라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신청주의 원칙은 공, 그 다음에 출,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다. 공은 뭐다? 이게 유명한 공동신청이야. 뭐라고요? 공동신청이. 출은 뭡니까? 했더니 출석해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서는 뭡니까? 했더니 서면으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요.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진다라고 해서 여기 봐요. 공, 출, 서다.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는 등기하는 물어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된 놈, 유리하게 된 놈이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안이 등기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30회, 30일에 연속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각종 등기 신청 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거의 물어본 문제다라고 보면 틀림없고, 그 다음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이 출석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고 하나 또 하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양 신청 방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신청 방법 중 하나의 신청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등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구술로 신청하지 말고 뭡니까?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신청주의 원칙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공출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의 219페이지를 보면 당사자의 신청 그래갖고 거기 즉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예. 또한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의 임의 의사에 의한 신청을 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상을 일치하기 위한 경우 또는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등기 신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양가 1번 등기법상 신청 의무 별 표시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양가로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정도를 얘기를 하면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등기를 기능 그래요. 그죠? 등기를 기능이라는 기준을 갖고 또는 대상 그래요. 기능, 펑션이라는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보면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라는 놈하고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라는 놈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어. 그죠?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지는 등기라서 표시 등기 그러고 권리의 등기는 가불구 상란에 떨어져서 상란의 등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 등기고 중요한 등기는 권리의 등기에 다 소속이 돼 있다라고 했어. 그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는 사실의 등기는 거의 체크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건 100년을 해봤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죠? 단어 한자도 안 나와. 그래요. 그런데 이건 기억을 해놔야 돼. 사실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죠? 이 사실 등기는 부동산의 외모, 부동산의 명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권리의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당연히 있어요.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야.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 앞으로 이전되는 변동되는 그런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근데 이건 없는데 있어. 근데 사실 등기에는 우리 등기법상 신청 의무 그래요. 그죠?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네요. 그죠?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어요. 신청 의무. 지금 우리 책에 그죠? 우리 책에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19페이지에 양가를 1번 맨 밑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 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신청 의무 떴다 그러면 무조건 몇 월 이내? 1월 이내야. 그죠? 1월 이내. 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대장과 등기부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이내, 몇 월 이내? 1월 이내 어떻게 일치시키고자 우리 등기부에서 직접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무슨 등기입니까? 했더니 토지 표시 변경 등기나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합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하면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해봅시다. 아직은 조금 무리니까. 자,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임의 신청 그래. 뭐라고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등기하고 싶은 놈 하고 말고 싶은 놈 말라라는 얘기야. 하고 싶은 놈 하고 말고 싶은 놈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본인이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다 감수를 하면 좋다는 게 우리 입법자들의 판단이야. 이쪽은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쪽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야. 근데 등기법이 아니고 특별법 그래요. 그죠? 특별법에서는 이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 처음 들어봤을 거야.
맨 앞에 떨어졌어야 할 등기를 생략을 했다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 시간에 자주 들어봤을 거야. 중간자가 생략된 등기, 그죠? 그래요. 이러한 등기 등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뭘 방지고자? 투기를 방지고자 부동산 등기관은 특별조치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바로 이 특조법상의 신청 의무를 특히 우리 출제자가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언급을 했다는 건 3번 출제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지금 이제 또다시 나올 때가 돼서 한 5, 6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되긴 됐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될 텐데 도대체 우리 출제자는 뭘 물어봤습니까? 했더니 기산일 그래요. 뭐라고요? 기산일 물어봤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 그래요.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냥 들어봐.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일단 4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아니고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 그래요. 증여계약은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기산일이 언제가 됩니까? 했더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단 60일 이내 일단 4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 따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등기관은 특별조치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 특조법상의 신청 의무 잘 기억을 해놔야 될 텐데 그 특조법상의 신청 의무는 220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의무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신청 의무 옆에다가는 가로 열고 중간 생략 등기 차단 써놓고 저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그 밑에다가는 가로 열고 모두 생략 등기 차단 이렇게 써놓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신청 의무 특조법상의 신청 의무는 우리 출제자가 특히 벌써 3번씩이나 물어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분류라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한 요 정도까지를 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 2주에는 등기안의 직권 그래요. 등기안의 직권에 의한 등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